네, 오창균입니다. 지금 여기 산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이렇게 눈 내린 산책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삶이 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좀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시기를 좀 잘 지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주제가 좀 사실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무겁긴 해.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냥 저 역시도 책을 쓰고 강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 스스로도 돌아보고 알게 된 것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주변에 쉽지 않은 분들이 왠지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배우가 되려고 했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었고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학교에서도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강사가 되고 또 기업에서 출강도 하고 교육회사도 만들고, 너무 감사하게도 중간에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배우가 되려고 하다가 이 일을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결혼도 좀 그때 하고 싶었고, 결혼이 아니었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좀 컸어요. 근데 배우, 연기, 연극 배우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는데, 그래서 이제 강사 쪽으로 넘어왔는데 웬걸 비슷해요. 예, 비정규직 프리랜서예요. 코로나 때, 특히 코로나 전후해 가지고 그때가 정말 제가 지금 무슨 유튜브로 컨텐츠를 그걸로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고, 막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애들 자고 있는 거 보면 막 그냥 약간 공황 상태 오는 것 같고, 그렇게 그 시기를 만났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첫 번째로 저한테 좀 힘이 됐던 말이 뭐였냐면, 당신의 인생은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하신 얘기인데, 그 배우 박신양 씨가 한 방송에서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연기 공부를 하다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연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한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을 먹고 또 뭘 하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되고 꼬이고, 왜 이렇게 제 인생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한 권의 책을 주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까지 이 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답변을 좀 들려줘라 라고 이렇게 과제를 주셨대요. 힘들다고 했는데 책 주면서 이제 과제 주면 그렇게 그 모양새는 글쎄요, 그 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박신양 씨가 그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한테 받았던 책 제목이 당신의 인생은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었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제 생각에 전환을 주는 첫 번째 큰 계기가 됐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누구나 힘들고 싶어 하지 않죠. 누가 힘들고 싶어 해요? 누가 뭐 속상하고 싶어 하고, 누가 막 어렵게 살고 싶겠어요. 추워가지고 입이 잘 안 움직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기 싫지만 그게 삶인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삶의 흐름이고 삶의 이치인데, 나 너무 안 힘들려고 했나? 나 그냥 너무 내 마음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나도 모르게 그렇게만 기준을 삼고 그걸 우선으로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은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내 맘대로 되길 바라면서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그래, 힘든 시기도 쉽지 않은 시기도 그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자. 마음대로만 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우리 인생이라면, 만약에 한 80년, 요새 수명이 늘어서 한 90년으로 할게요. 90년을 산다고 쳤을 때 기쁜 날, 좋은 날만 우리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부분은 너무 극소수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내 인생이었지, 쉽지 않은 것도 내 삶이었지. 그러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니까 좀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마음 먹어도 쉽지 않은 게 또 우리 삶이고 또 시간이고 생활이고 흐름이겠지만, 이렇게 추운 날 막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막 꽁꽁 싸매고 있는 것보다, 뭐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오히려 콧물 좀 나더라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찬바람도 살짝 좀 이렇게 쐬주고 이런 눈길도 좀 걸어줘야지 감기도 덜 걸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 너무 쉽지 않지만 좀 받아들이고 그런 삶의 이치를 그래 인정하자.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존재지만 진짜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땐 너무 힘없고 미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이제 연극하다가 강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선생님을 찾아뵀었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인생이 이게 또 독립도 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래저래 일도 하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다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계기로 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참 여러 가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소통 전문가로 유명하신 김창옥 교수님이세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인생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역시 삼겹살 굽는 거에 비유해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은 조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냥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이제 고기를 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지 않냐. 근데 그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야죠. 그렇지, 뒤집어야지. 왜 뒤집어? 지금까지 익었던 것들이 적당하게 익었으니까 이제 익지 않았던 반대편을 익히기 위해서 뒤집는 거 아니야. 창균이, 네 삶이, 네 인생이, 네가 그동안 해왔던 게 다 뒤집힌 것 같은 그 순간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 부분을 잘 익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익히지 못했던, 익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익히기 위해 마치 뒤집어진 것만 같은 그 느낌으로 너한테 새로운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걸지도 몰라. 그리고 마치 느낌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생고기를 막 익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익었던 부분은 또 익었던 대로 잘 네 인생에 저장되어 있고 그건 그것대로 있는 거야. 너무 그렇게 속상하고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차분히 또 불을 지펴서 또 익지 못했던 부분을 익히는 거겠지. 근데 저는 그 말씀 듣고는 아까 쇼펜하우어의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그 삼겹살 얘기 들었을 때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래. 내가 뒤집혔다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어쩌면 새롭게 뭔가를 알아가고 배우고 할 시기였던 것 같다.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때 그 전에 배우지 않고 관심 없었던 것들,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또 만나서 또 뭔가 새롭게 삶이 일궈진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밭갈기가 되고, 또 뭐 예전에 했던 것들을 멈춘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편집도 새롭게 배운 게 있고요. 저는 뭐 강사가 무슨 뭐 편집이야 해서 뭐 그냥 책만 읽고 그냥 강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편집도 배웠고,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좀 새롭게 배운 게 있고, 또 뭔가 브랜딩이라 그래서 그 광고 마케팅 하는 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그런 사업하는 분들 만나서 새롭게 또 알게 되고 시작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막 싫더라고요.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왔던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약간 그런 반발심 같은 거, 거부감 이런 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 해왔던 것대로 하고 싶고, 원래 했던 거에서 성과를 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좀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익히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더 익히고, 그럴 재료를 얻게 되고, 그런 불을 또 얻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되게 춥잖아요. 지금도 저도 추운데 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울 때 딱딱하게 얼어서 터지는 걸 동파라고 한대요. 동파. 그래서 겨울에 건물이나 아파트나 어디 빌라나 집 같은 데 보면 항상 동파 방지를 위해서 뭐 신경도 쓰고 좀 대책을 좀 마련하고 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동파가 물이 차갑게 얼어가지고 그 안에서 물탱크나 수도관이 터지는 걸 말하는데, 저는 사람 마음에도 동파가 있고 동파 방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 마음에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고 이렇게 꽁꽁 얼어붙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든 시기고, 그게 쉽지 않은 시기고,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두 가지를 하던데, 첫 번째는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많이가 아니라 살짝씩 소량의 물을 이렇게 수도관이나 그 물탱크에 고여 있거나 머무르지 않고 흐르게 만들어서 순간적 그 공간에서 얼어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살짝씩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그 수도관이나 물탱크 있는데 열풍기나 좀 따뜻한 거 이런 거를 좀 옆에다가 이불 같은 거나 헌옷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온도를 살짝 좀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을 흘려보낸다라는 건 사람이 추울 때일수록 자기 이야기를 더 안 하고 싶고, 더 숨고 싶고, 어디 안에 들어가고 싶고,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이 약간 허용되는 어떤 그 순간에 친구가 되었건, 좀 믿을 만한 누군가가 되었건,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너무 혼자서만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은 좀 흘려보내보자. 조금씩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좀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내 안에서 얼어서 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가까운 사람한테 없다면 각자만의 어떤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종교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좀 그렇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정신의학과, 요새는 정신의학과나 아니면은 심리 상담해 주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흘려보내보자. 너무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흘려보내고 나 혼자서 그냥 감당하는 것도
그게 감당이 아니라 자칫 내 안에서 얼어버릴 수도 있고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따뜻함이라는 건 내가 나한테 조금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많은 잘못을 했던 일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다 내 잘못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다 네 잘못 아니다. 네 마음, 네 삶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네가 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도와줘야 되고 시기도 도와줘야 되고 뭐 열정, 열심, 노력,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삶이다라는 걸 좀 알고 내가 작게라도 잘했던 것들 막 결과가 막 엄청 원더풀하고 결과가 막 대단하고 성과가 막 좋고 마음대로 잘 되고 그래서만 나한테 칭찬하고 나한테 인정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좀 잘 안 됐지만 시도했던 것 그 자체 잘 안 됐지만 시도했던 것 그 자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노력했던 거 수고했던 거 또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너 그것만 해도 정말 와, 너 쉽지 않은 거 해낸 거다. 참 수고했다, 창균아. 수고했다, 누구야. 내 이름도 좀 불러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동파되지 않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시기가 이렇게 잘 지나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곧 또 봄 오거든요. 네. 봄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또 겨울이 오긴 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잘 지나가지면서 또 1년, 2년 살아가는 게 그게 또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처럼 사소한 하나하나들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다음날 산책 가야지, 다음날 이렇게 집 앞에 좀 걸어야지, 다음날 이렇게 몇 줄이라도 나 이렇게 노트북 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 가가지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또 움직여 봐야지 이러면서 작은 움직임, 사소한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또 힘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고 또 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내리막길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조근조근 종종종종 총총총총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촬영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이렇게 총총총총 조근조근 작게 또 움직여가고 작게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간이 좋았던 시기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고 하고 쉽지 않은 시기도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겨울이 지나고 분명히 봄이 오는 것처럼 너무 다치지 말고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말고 다쳤다면 그 다친 부위 잘 헤아리고 잘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지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로 우리 따뜻하게 즐겁게 의미 있게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